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33호. 발행일 2024년 11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실. 발행처 정선군청. 우편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소식. 주요 사업장 11개소 현장 점검. 정선군의회 의장 전용기에서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 11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군민 관심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선군의회는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첫날인 15일 정선읍 향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북평면 항고란 전보행숲길 조성사업, 열양면 유천리 직영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임계면 소하천 직원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2일차인 16일에는 화암면 화암산빵 조성사업, 사부급 군도치로 직전 오르막차로 개설사업, 고한읍 고한 11리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고한읍 도시재생사업 중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현장, 남면 소하천 잠이원천 정비사업,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부급 정선군립병원 및 부속시설 증축과 사북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5개소를 점검하며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현장 확인 활동은 의회와 집행부가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함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라며 의회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 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지난달 19일 제1회 온가족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버블쇼, 현악 공연, K-팝 댄스 등 각종 공연과 풍선 다트, 달고나 만들기, 구디백 만들기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또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 가족사진 콘테스트, 가족 네컷 촬영 부스 운영을 비롯해 세계놀이 및 의상 체험, 나라별 전통춤 등 세계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연과 부스도 마련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풍부한 즐길거리를 선보였다. 이번 축제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정선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4회 멕시코 아리랑 콩쿠르 행사 참가. 제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는 지난달 14일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1300석 규모의 에스페란자 이리스 극장에서 개최된 제4회 아리랑 콩쿠르 행사에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리랑 콩쿠르는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대표 정서와 역사가 담긴 아리랑의 세계화 및 현지화를 위해 중남미에서 최초로 시작된 아리랑 편곡 경연대회로 2018년부터 경연으로 개최되고 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이기령 연출감독이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상을 가려내고 정선 아리랑 특별 공연까지 선보였다. 공연은 이기령 연출감독이 직접 락스타일로 편곡한 정선 아리랑을 시작으로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긴 아리랑, 역금 아리랑, 잦은 아리랑 소리 무대로 이어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에서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이 한국문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정선 아리랑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12일에는 멕시코 이주 119주년 이민자의 날 축하 공연 및 정선 아리랑 강좌를 열어 아리랑의 위상을 높였다. 최종수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은 멕시코와 정선은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어 통하는 점이 많다. 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멕시코와 정선 아리랑의 교집합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정선 아리랑 K-컬처를 알리는 교두보로서 멕시코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외식 지원 사업. 정선 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상현 안젤로 신부은 지난달 22일 KBS 강태원 복지재단의 어르신 외식 지원 사업 방방곡 꼭행복밥상에 선정되어 정선군 신동읍의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행복이 가득 담긴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깊어가는 가을날 정선 구녀성단체협의회,
신동읍적 십자회, 신동읍 행정복지센터와 정선군종합 사회복지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신동읍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9.7%로 높은 편이며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로 인해 복지 체감도가 낮은 지역이다. 특히 1인 노인 가구는 대화 상대가 없어 식사 시간을 외롭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방방곡곡 행복밥상을 통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참여한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깃집에서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음식이 부드러워 먹기에 딱 좋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먹으니 특히 밥맛이 좋았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상현 신부는 한 끼 따뜻한 점심 식사를 위해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만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살피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에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식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독자마당.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제49회 아리랑 축제에 붙여 아라리 명예기자 장영길. 내가 젊은 날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였다. 내무반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노래 일발장전하면 모든 장정들이 발사하고 소리친다. 그때 내무반장이 어이, 강원도 일어나 비탈 어디야? 정선에서 왔습니다. 하니 정선 아리랑을 부르라고 요청했다. 같이 입영한 내 친구는 구성지게 정선 아리랑을 한바탕 불렀다.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며 하나로 마음이 동화되었다. 이처럼 스토리가 있는 노랫가락은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호소력이 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은 모든 그리스인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범그리스 축제이다. 각기 흩어져 지내며 욕망의 충돌로 혐오와 갈등, 전쟁을 겪으며 고통받던 그리스인을 하나로 묶어주고 끝내 친구임을 확인하며 친애의 감정을 갖게 했다. 그 힘은 페르시아 침략 때 극적으로 발휘되었다. 기원전 490년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발전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무너졌다. 아테네는 다른 폴리스 중 하나인 플라타이아와 힘을 합해 페르시아를 겨우 막아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마라톤 전투이다. 이때 작동했던 힘이 모든 도시국가들이 참여한 축제에서 축적된 힘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본다. 기원전 380년 100번째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각지에서 스타디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왜 그리스인끼리 싸우느냐? 그리스인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 이를 범그리스주의라고 부른다. 그때 백성들은 동해 반의심반이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신화를 끌어들여 트로이 전쟁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트로이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이 역사가 아닌 허구에 불과했지만 당시 영웅들의 활약상은 신비로운 전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신화와 전설을 그들이 직면한 당대의 문제로 끌고 오니 역사가 실제로 되살아났던 것이다. 마치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을 때나 조선이 일제의 침략에 무너지고 압제를 받을 때 단군 신화가 우리 정체성을 다시 살려주면서 역사의 일부로 작동하고 저항과 독립과 해방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올림피아 평원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합리적으로 말하면 먹히지 않을 법한 제안이 신화를 끌어오니 통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나타났으니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거기에 신념이 더해지면 그 공동체는 잘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야기를 함께 읽고 듣고 말하고 계속 전승하면서 스토리를 매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한 사람 안에 누적된 이야기는 곧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인데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건 같은 세계관을 가진다는 뜻이 된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묶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인에게는 신화가 그러했고 이런 방식은 로마인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성서가 그러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스 신화는 이제 종교로서 힘을 잃었지만 문화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선 국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타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가? 이것이 축제의 핵심 관건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삶과 문화가 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골자마다 신화와 전설,
군민의 애환이 담긴 설화와 민담이 있다. 꼭 듣기 좋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박한 동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과거 역사,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까지 나누며 현재의 삶과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면 좋겠다. 이번 제49회 정선 아리랑제는 공연도 훌륭했지만 마을마다 큰 천막을 치고 음식을 나누며 술 한 잔과 함께 서로 담소하며 시름을 달래는 모습들은 만남의 장이 되었고 축제의 아름다운 꽃이었다. 아리랑 노동요를 부르며 힘든 한을 달랬던 정선 군민의 고달팠던 노래와 이야기를 많이 발굴하고 승화시켜 넓은 가슴으로 외지인과 향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 나가는 멋진 축제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카지노와 글로벌 경쟁. 강원일보 정선주재국장 김영석. 변화와 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카지노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카지노의 가장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국가는 태국이다. 도박을 금지해온 태국에는 그동안 카지노 사업장이 없었지만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 정부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카지노를 도입을 결정했다. 2029년까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최대 8개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강원랜드가 가장 우려하는 일본은 금융회사 오릭스가 2029년까지 오사카 일원에 일본 제1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벌어들이는 돈만 하나 5조 1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필리핀은 자국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8조 원의 기업 투자금을 유치했다. 카지노 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삼아 덩치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다행히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환경 개선, 게임기구 증설, 외국인 베팅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는 첫 문턱만 넘은 것에 불과하다. 문턱만 넘었을 뿐인데 규제 완화로 인해 강원랜드의 매출은 연간 3,216억 원이 상승하고 직간접 고용 창출만 5,369명, 86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변화에 대한 정책의 유연성과 국민적 인식 변화가 절대적이다. 과거 IBM이 상징과도 같았던 컴퓨터 하드웨어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거듭났고 일본 후지필름이 디지털 카메라 발전으로 인해 탈필름을 선언했던 것처럼 변화에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시아 전역이 카지노를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여전히 매출 총량제와 낮은 베팅 한도, 출입일수 제한이라는 규제로 강원랜드의 족쇄를 채운다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조트로의 변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자연을 벗삼아 사는 정선의 삶. 아라리 명예기자 서덕웅. 조선시대 정철, 박인로와 더불어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선도는 이 5을 가리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면서 자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친구처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중에 인상 깊게 본 것은 양계장이 밀폐된 공간에서 알만나타가 노화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폐계를 구입해서 야산에 풀어놓았더니 보름이 안 돼 깃털이 살아나고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더니 2달쯤 되자 닭볕이 빳빳이 서고 눈매가 부리부리해지면서 보기에도 위풍당당한 토종달구로 변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대자연의 정기를 받고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고 풀과 야채를 먹으니 죽어가던 기능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 혈기왕성한 젊은 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TV에 가끔 등장하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들은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단백질의 60% 이상을 고기에서 섭취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기를 주식으로 삼고 있는 서구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은 반면에 마사이족은 심장질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사이족들은 숲을 친구 삼아 늘 걸어다니고 또 고기와 함께 각종 야생 채소들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색깔에도 신비로운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태양빛을 너무 많이 쬐게 되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을 얻게 되듯이 식물도 역시 그렇게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방어수단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다른 말로 바뀌어 말하면 색깔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쓰는 양산인 것입니다. 사과는 빨간색 양산을 쓰고 가지는 보랏빛 양산을 걸칩니다. 귤은 노란색으로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푸른색인 것도 식물의 세포가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낸 화학물질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처럼 색깔은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맛과 향을 만들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과 싸우는 무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소나 과일, 나물, 야채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 식물의 화학무기가 인간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암세포들과 맞서 싸움을 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거부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자연은 남녀노소, 인종, 피부색에 관계없이 또 재물과 권세에 따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맞아줍니다. 친구를 가까이 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진정한 친구로 삼는다면 이 땅 위에 넘쳐나는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등등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보다 여유롭고 풍성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자연임을 잊지 않고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가만히 움직임을 멈추면 보통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날벌레들이 보이고, 엎드려 보면 줄기와 풀잎 사이에도 작은 생명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숨을 죽이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 들쥐 기어가는 소리, 벌레가 짝을 찾으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단풍이 한창입니다. 겨울 준비를 하라고 자연이 알려주는 신호가 단풍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겨울을 대비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변화가 단풍과 낙엽입니다. 곧 단풍과 낙엽은 식물이 일생을 깨끗이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겨울을 잘 넘기기 위한 준비입니다. 잎자루 끝에 떨켜 2층을 형성하는데 2층에 낙엽산이 많아지면 세포가 연해지고 잎이나 열매는 떨어지기 쉽게 됩니다. 낙엽이 된 자리에는 새로운 쌍눈과 꽃눈이 만들어지고 비늘 모양의 껍질로 둘러싸여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휴면화 잠자는 눈이라고 하는데, 휴면화는 적합한 조건이 되면 언제라도 잎이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선에서 정선다움과 자연스러움을 터득하면 삶이 한층 윤택하고 행복해질 것임을 자부합니다.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은 이렇게 합니다.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김관중.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 한해 매년 12월경에 변경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 등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당연 가입자로 하되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 가입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를 직장에 가입자로 하고 그 밖의 국민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월 평균 보수의 보험료율 4%, 총부담 보험료율 8%의 1분의 2 상당액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보수가 400만 원이면 1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 피부양자 은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별도의 부담 없이 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보험료 납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며 세대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 보유에 따라 부담액을 산출한다. 2024년부터 자동차는 부과요소에서 제외했다. 소득분은 월평균 소득의 총부담 보험료율 8%,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곱한다. 재산분은 토지, 건축물,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김관중 주택, 무주택자는 전세보증금으로 환산 등의 공정시장가액 합계가 최소 1억은 초과해야 보험료가 산출된다. 주택은 공동개별 주택 가격의 60%를 공정시장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 부속 토지 포함만 있다 가정하면 공동개별 주택 가격이 1억 7천만 원, 억 7천만 곱하기 60% 1억은 넘어야 재산분 보험료가 나온다. 물론 주택 외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공정시장가액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해 1억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아리랑 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해 직원 없이 2023년도에 도소매 특산물 소득 금액이 4,800만 원이고 북실마루 아파트 101동 호 25평 기준 2024년 공동주택 가격 억 4,900만 원에서 자가로 배우자 및 자녀 한 명과 함께 산다면 이 경우 2024년 11월 예상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소득분으로 24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32만 원 월 평균 소득 400만 원, 4,800만 원 분의 12개월 곱하기 8%이 나오고 재산분 건강보험료는 없다. 주택 말고 상가, 임야, 농지 등 다른 부동산이 없고 주택 한 채의 공동주택 가격이 1억 7천만 원에 미달한다. 결론적으로 정선군 내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월 평균 소득 400만 원 가정시 직장가입자는 16만 원 4%, 지역가입자는 32만 원 8%이 나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차기 연계 조정 신청을 위해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7월 초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4개월 7월 10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3천년의 잠. 전윤호. 아우라지 별빛 총총한데 3,000년째 누워있지. 대평원 건너 여기까지. 사랑 하나 믿고 찾아왔으니 여독이 깊다네. 다독이는 다정한 물소리. 풀련한 봄이 겨울을 깨는 소리. 청동 목걸이를 한 당신이 방추차로 실을 잡는 소리. 아우라지 별빛 총총한데 강을 적시는 시간만 흘러 나는 여전히 꿈꾸고 있지. 맨발의 아이와 당신이 오는 저 환한 조양강을. 아우라지는 신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를 아우르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강 양편으로 있는 이 대단한 유적지에서 희귀한 유물이 나왔는데 청동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는 시베리아 유목민이 쓰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에서 사람뼈가 나왔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영국인과 비슷한 서양인랍니다. 참 신기하죠? 시베리아에서 영국에서 아우라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로 썼습니다. 맹자 사람의 길 2500년 전 삶의 교과서를 읽다. 지은이 도올 김용옥. 서평 아우라지 독서회 이정표. 자신과 혈족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권력 승계와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되었던 시대를 전국시대라 한다. 진나라의 귀족이 자신의 군주를 해치고 나라를 갈라한 위, 조 등 셋으로 나누었던 때부터 진의 시황제가 중원을 통일할 때까지 맹자의 탄생과 활동 사망이 있었다. 그의 평생이 중국의 혼돈과 함께였다. 공자는 그보다 앞서였고 묵자는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묵자가 사라질 즈음 맹자가 출현했다. 맹자는 산둥지역 노나라 귀퉁이 추라는 아주 작은 땅에서 태어났다. 주나라 예법을 따르던 노나라와 공자의 고향 곡부가 근처에 있어 비교적 유학의 풍토가 지배적인 곳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패권을 장악한 건 위나라였다. 그런 위나라였지만 해왕의 실정으로 나라가 곤궁하자 해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게 될까요? 라고 묻자 맹자는 곧되어 이롭게 하기만을 묻나요? 인과 의만 있다면 저절로 되는 것을. 이라고 답했다. 그저 패권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해왕에게 당대의 지식인이자 용기 있는 맹자의 현답이 신리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과의 의리와 신의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서로 자신만이 더 가지려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남 탓 이웃 탓으로 돌리기 바쁜 것을 보면 맹자가 살았던 시대와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나 맹자 시대에도 법을 뜯어고쳐 백성을 위한 공평정대한 변법 적용을 기득권층들은 귀찮고 번거롭게 여겼으며 법은 그저 세습에 편리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백성이 아파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주기 바라는 전국시대 피지배 계층의 민중들은 나라와 귀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살아가기 조금은 수월한 법 제도의 개선이었던 것이었고 맹자는 인간의 아파하는 소리의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 인간 본성의 핵심인 인을 자신의 철학과 학문적 화두로 평생 실천하며 살았다. 맹자가 해왕에게 일러 충고한 내용의 핵심을 재차 설명한다면 시심왕이왕의 즉 만약 당신에게 저들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히 왕도는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나라의 1인자인 왕과 지배계급들을 상대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착한 인성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학문과 강연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는 폐해의 참상이 멈출 수 있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실세들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적 과제였다. 맹자 이후 100년의 시간이 지나 유방의 진나라 통일로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기도 했었다. 참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자리에 인, 의, 예, 지가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피워낸 아름다운 광채가 얼굴에 드러나고 등으로 배어나와 온몸에 펼쳐지며 사지가 애써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 맹자 본문 중 사람들은 모두 인간이지만 그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맹자의 말씀 중 코스모스, 황현옥. 하나 둘 옷을 벗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음을 생각해 본다. 아직 피어있는 코스모스 몇 그루와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이 가을을 그리고 겨울을 느끼게 한다. 심오한 계절이다. 11월은 삶이 묻어나는 풍요로움과 열린 공간 마당.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이학주. 저녁 먹고 가족들과 별 해던 장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정선에 살았던 사람.
정선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공동의 추억 중 하나는 마당에 누워 별 해는 밤이었습니다. 화로에 모깃불을 피우고 감자, 옥수수, 참호박으로 저녁을 먹은 후 멍석에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정선은 어디를 가나 밤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집니다. 금음날이 되면 어두운 밤길을 은하수 물결이 밝혔습니다. 누구는 꿈 못 이룬 사람이 죽어간 혼불이 은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승의 꿈이 별이 되어 이루어졌다고요. 정말 수많은 별이 촘촘히 박혀 물결을 이룹니다. 청정정선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가족들은 잠시 멍석 위에 누워 누가 별을 더 세나 내기를 합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숨이 목구멍까지 차서 도저히 셀 수 없으면 별 해기를 마치죠. 그리고 또 별을 셉니다. 별처럼 빛나는 꿈을 이루고자 우리는 그렇게 밤마다 멍석에 누워 별을 셌습니다. 멍석에 누워 별 해는 사이마다 가족들은 도란도란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감자, 옥수수, 참호박으로 배를 채우고도 쉴 수 있는 유일한 낭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꿈이 나이 들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생각해도 참 좋습니다. 초롱초롱 밤하늘에 뜬 별 해던 마당이 그립습니다. 손님 맞이의 공간. 아이고, 아재 왔소. 이리 소식도 없이요. 어머니는 언제나 누가 와도 마당으로 뛰어나가 맞았죠. 버선발이 아니라 신발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손에 든 짐을 받고 손을 맞잡고 얼싸 좋아하는 표정이었죠. 문살 창호지에 댄 꽃잎처럼 그렇게 손님을 반겼습니다. 문종이 한 장 바른 문이라 문방 마당에서 나는 소리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면 오매불만 기다린 듯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줄줄이 나가 인사하며 반겼습니다. 정선 사람들이 갖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인정이 뭐 따로 있나요? 따뜻한 작은 표현이 인정이죠. 먼 길 걸어온 손님은 그렇게 마당에 맨발로 뛰어나와 반기는 어머니를 보면서 피곤한 여정을 모두 풀었습니다. 어찌 손님 맞을 때만 그랬을까요? 가족이 먼 길 출타했다가 와도 같은 반김이었습니다. 얼마나 살가운지요. 정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들어보면 다 넘어갑니다. 꽃잎바람에 흔들리듯 투박한 말씨에 담긴 따뜻한 정이 말마다 속속 배어 있으니까요. 손님 배웅에도 어른 출타 때도 그랬습니다. 마당을 나와 큰 길로 이어지는 신장로까지 무거운 짐 들어주면서 떠나보냈습니다. 아쉬움에 그리고 안전을 바라며 또 보자고 그렇게 마음 전했습니다. 정선 사람들에겐 나를 찾아온 사람은 모두가 사랑하는 임이었으니까요. 멀리 길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잔치로 행복했던 공간. 기순이 아버지, 좀 더 주세요. 외양간에 차린 과방에다 대고 하는 소리입니다. 과방은 잔치집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사람이죠. 과방에서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잘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알맞게 먹을 수 있게 잔치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마당에서 잔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에는 초래상이 차려졌고요. 신랑 신부가 초래상을 사이에 두고 수줍게 서 있습니다. 홀기에 따라 신랑 신부는 절을 하고 교배례를 치렀습니다. 신부가 웃으면 첫 딸 낳는데. 하하. 가끔 웃긴 입담을 던지는 사람도 있죠. 어쩌면 판소리 마당에서 추임새를 던지는 역할이죠. 누군가 그렇게 입담을 던져야 웃음이 나고 잔치는 더 재미있습니다. 어디 혼례잔치만 그랬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잔치에도 마당은 연회석이었습니다. 추수로 풍요로웠던 공간. 잘 쓸어야 해. 돌 남기지 말고 깨끗이 쓸어야 한다. 동이 트고 안개가 자욱한 가을 아침입니다. 마당을 쓰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날이거든요. 태질하고 돌이 깨질해서 매미를 터는 날입니다. 행여나 돌이 들어갈까봐 전날부터 마당에 진흙물을 얹고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어른들은 빗질이 끝나자마자 메밀 주저리를 지게로 쳐서 마당에 늘어놨습니다. 아침 먹기 전 한마당 두드리고 들어가려는 심사죠. 저녁이 되자 메밀 타작은 끝을 맺고 가만히 몇 개가 처마 및 섬돌에 놓였습니다. 추운 겨울 가족들이 막국수를 만들고 콧등치기 국수를 만들고 메밀 부치기를 만들어 먹을 양식이 마당 한쪽에 쌓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 어디 메밀 가마니뿐인가요? 옥수수를 말리는 가리가 마당가에 서 있고요.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도 몇 가마 놓여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늘 봐왔던 시골 마당의 풍경입니다. 나뭇가리, 두엄더미, 소말뚝, 아이들, 닭, 개, 고양이의 놀이터, 음매, 멍멍, 꼬꼬댁, 야옹. 마당은 온통 가축의 놀이터였습니다.
말뚝의 메인 소 몇 마리가 두엄더미 옆에서 되새김질하고 밝은 병아리를 데리고 마당가를 쪼며 꼬꼬댁 소리치고요. 개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낯선 이를 보고 짖고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쫓고 쫓기며 놀고요. 아이들은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당의 풍경입니다. 아버지는 마당가에 쌓인 나뭇가리 옆에서 장작 패는 도끼질을 합니다. 퍽퍽 소리를 낼 때마다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나무가 쪼개집니다. 장작은 특별할 때만 아궁이에 넣어 불 때 씁니다. 나무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뭐든 아껴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때가 되어 밥을 지어야 합니다. 딸이를 머리에 얹고 손도 안 대고 물동이를 인 어머니가 신기합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갔던 형과 누나가 집으로 오며 소리칩니다. 노을이 지는 때의 마당의 풍경입니다. 밤이 깊어 날 어두워지기 전에 마당 설거지를 합니다. 다시 마당 위에는 하얀 은하수가 물결을 치고요. 북두칠성이 길을 안내합니다. 아이들은 다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세죠. 정선 사람들은 마당이 주는 추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감자 무송편. 정선맛 연구회 회원 이현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나뭇잎 떨어지는 계절이 돌아오면 어릴 적 울 엄마가 해주시던 떡이 생각난다. 집안 텃밭에서 한 해 열심히 농사지은 감자, 고구마, 배추, 물을 수확하고 겨우내 먹을 양식을 저장한 후 간식으로 만들어주시던 감자 무송편. 감자를 갈아 물기를 짜고 쪄서 반죽을 만들어 물을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볶아서 송편에 속으로 넣어 만들었다. 엄마를 중심으로 언니와 동생들과 둘러앉아 각양각색의 송편을 빚으며 누가 제일 이쁘게 빛나내게 하면서 만들던 감자 무송편. 다양한 음식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농사지은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 먹곤 하였다. 요즘 흔히 먹는 송편처럼 밤, 깨, 파탄금 등을 넣어 달달하지는 않지만 감자 반죽의 쫄깃함과 특유의 은은한 무향, 조금은 밋밋한 맛이지만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 속에 하하 호호 만들어 먹던 추억의 감자 무송편이 가끔은 생각나고 그립다. 참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떡은 감자시루떡, 감자떡, 감자녹말 송편, 감자경단, 언감자떡, 감자부침, 감자투생이, 감자몽생이 등 감자로 만든 떡이 많다. 추석 때 먹는 송편은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을 찬물에 반죽하여 빚은 쫄깃쫄깃한 감자송편과 송편 속에 무생채가 들어간 무송편 등이 있으며 예부터 처녀들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신랑을 만나고 임산부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여 송편 빚기에 정성을 더하였다. 감자 무송편. 1. 감자는 깨끗이 손질하여 강판에 간다. 2. 강판에 간 감자를 면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꽉 짜준다. 3. 나온 물은 가만히 놔두어 녹말을 가라앉힌다. 4. 무는 가늘게 채 썰어 소금에 절인다. 5. 면보자기에 물기를 짠 감자에 소금을 넣고 잘 섞는다. 6. 오를 김이 오른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찐다. 7. 육을 가라앉힌 녹말과 치대준다. 8. 소금에 절인 무는 물기를 꼭 짜서 달군 팬에 볶아준다. 9. 치댄 반죽은 식기 전에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무속을 넣어 송편을 빚어준다. 10. 김이 오른 찜기에서 20분 찌고 5분 뜸을 들인다. 아빠는 정선농부. 글 함승식. 사진 아라리 사람들 편집팀. 고향에서 돌아와 일구어낸 사과 농사. 저는 정선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중고등학교부터는 동해에서 살았습니다. 첫 취직을 했던 곳은 대구였고요. 결혼을 한 후에 약 15년간 타지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어렸을 적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하시던 부모님을 곁에서 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젠가 이 농사를 물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 끝에 2018년에 다시 정선 임계로 넘어와 부모님이 일구어 놓은 농사를 지으며 현재는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의 농촌 청년의 삶.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달리 휴일이 따로 없고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귀농초에는 몸이 고달팠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농법과 일하는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버겁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현 실정에 맞는 농법과 판로를 찾기 위해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서류 등 기타 업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금은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응을 하기도 했고 시간도 조율하며 지내고 있어서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 비해 스트레스도 적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농촌 생활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청년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단체에서 맡는 역할이 많아졌어요. 한 명이 맡는 직책이 2개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행사나 봉사활동에 동원되기도 하고요. 마을의 발전이나 화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뿌듯하지만 제 삶도 바쁜 와중에 마을 일까지 더해지니 조금은 버겁습니다. 이런 농촌의 청년들이 유입되어서 좀 더 활기차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농업을 하기 위해 마음먹은 청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20대까지는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힌 후 되도록 빨리 농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요즘엔 청년 농부가 많아지는 추세라 여러 사업이나 혜택이 젊은 농업인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본인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고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청년 농부의 계획. 시세에 따른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힘들 수 있는 농업을 수익이 고정될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설립된 법인을 통한 유통업을 키우는 것이 목표고요. 또한 고장의 농작물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에 충실한 멋진 농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세상으로 이어지던 강가 사람들의 통로 뱅뱅이제. 글 사진 권예경. 뱅뱅이제 병방치는 규람리에서 병방산 북쪽 아래로 난 고개다. 비탈진 사늘밭으로 195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규람리 주민들이 생필품을 사러 정선 읍내를 가던 유일한 길이었다. 가난하지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온 오지 마을 주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길이기도 하다. 규람리 주민들은 가파르고 좁은 길을 36굽이 뱅글뱅글 돌면서 갈지 자로 오르는 길이라 하여 뱅뱅이제라 하고 그 꼭대기를 병방치라고 부르는데 반대쪽 북실리 쪽 주민들은 머루덩굴이 많다고 멀구치라고 부른다. 내가 클 적에는 어른들 따라 장에 가느라 넘어댕겼고 시집가서 살림을 하다 보니 시아버지 따라 장에 내다 팔 곡식 지고 넘어갔다가 필요한 포대 이고 넘어오던 길이었지요. 규람리 주민 최옥남 86세 어르신의 이야기이다. 규람리 하귤화 마을에서 아침 먹고 출발하여 읍내에 도착해 이를 보고 다시 부지런히 산길을 넘어오면 오후 시간이 되었다. 규람리에서 20리 8km 정도 되는 길이었다. 1969년 새마을 운동을 하는 바람에 강가에 사는 주민들이 뿅대를 정으로 쪼아 길을 만들었지만 길다운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뱅뱅이제는 규람리부터 가수리 사는 주민들까지 정선 읍내를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그 길을 옥수수와 콩 등을 한 말씩 지고 이 고개를 넘어 북실리로 내려가 정선 읍내시장에서 생필품과 비료를 지고 넘어오기도 했다. 고개를 넘기가 힘들게 물건이 많으면 광아리까지 와서 찻배를 타고 내려오기도 했다. 1970년 후반까지도 광아리에는 찻배가 오고 가며 다리 역할을 하였다. 뱅뱅이제는 우리에게 문 앞이었죠. 14살 되던 해 집에 키우던 소가 달이 나서 애산이 사는 고모부를 모시러 밤늦게 초승달을 의지해 읍내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규람리 뱅뱅이제 밑에서 나고 자란 박춘옥 71세 어르신은 부모님 심부름으로 읍내까지 뛰다시피 다녀오면 3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었다고 했다.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비료를 타러 읍내를 가는 날이면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개별 출발하지만 길의 절반 지점인 쉼터에 모여 함께 읍내로 내려가곤 했어요. 그 쉼터를 주민들은 반점이라 부르는데 뱅뱅이제의 절반을 올라온 지점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가파르고 위험해 보이는 뱅뱅이제이지만 그 많은 사람이 숱한 세월을 다녀도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 한 번 나질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1960년대 중반 규람리 마을에 사는 이음사 당시 80세 어르신이 밀 5마를 이고 읍내에 방아를 찌으러 갔다가 다리를 다쳐 쉼터 반점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는 것이 주민들이 기억하는 사고의 전부였다. 탑거리에서 15분쯤 완만한 길을 걷다 보면 유리다리 전망대 주차장이 있는 뱅뱅이 제정상이다. 1971년 강변으로 둑이 쌓이고 버스가 다니는 길이 생기면서 뱅뱅이제도 사람들의 기억 속의 길이 되었다. 하지만 규람리 주민들은 그 길로 내려올 누군가를 위해 해마다 뱅뱅이제 풀을 깎으며 고갯길을 가꾸며 살고 있었다. 하규라 사시는 최옥난 어르신. 뱅뱅이제가 명금한 산이어서 산이 무섭지 않아서 밤에 넘어다녀도 구부렀다나 다친 사람 없이 사고 없이 잘 넘어다녔어요. 최옥난 86세 어르신은 규람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왔다.
뱅뱅이제를 넘어 읍내로 곡식을 팔러 다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는 지금도 농사일도 하며 소도 키우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명금한 산이라는 뜻을 짐작해보면 영험한 산이라는 뜻일 거라는 짐작을 하였다. 뱅뱅이제가 문 앞이라는 최종삼 박춘옥 어르신. 장날이면 뱅뱅이제를 올라가는 동네 사람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규람리에서 태어나 결혼했다는 최종삼 76세 박춘옥 71세 어르신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다. 남편이 비료를 지러 가면 뱅뱅이제 밑에까지 남편 마중을 나가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다고 회상한다. 비료도 타가지고 오지 못하던 시절에는 화장실 오물을 말려서 밭에 비료를 대신하기도 했어요. 그 시절 사느라고 애먹었다는 부부는 요즘도 사이좋게 마을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근무를 하는 인꼬부부다. 다가오는 김장철. 요가 스트레칭으로 김장 후유증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동작들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손목 스트레칭. 1. 의자나 바닥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양손을 엉덩이 옆에 내려놓는다. 2. 양손을 주먹을 세게 쥔다. 팔꿈치를 최대한 편 상태로 엉덩이 근처에서부터 어깨를 지나 머리 위까지 손목을 회전하며 올려준다. 3. 머리 위부터는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엉덩이 옆쪽까지 내려주고 이를 3회에서 4회 반복한다. 진행 중 어깨가 아프다면 엉덩이 옆쪽에서만 회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 등을 예방할 수 있고 팔꿈치 안쪽과 바깥쪽 근육을 이완해 골프 엘보 팔꿈치 중심으로 안쪽 근육과 테니스 엘보 팔꿈치 중심으로 바깥쪽 엘보를 예방할 수 있다. 무릎과 어깨 스트레칭. 1. 한쪽 무릎을 세운 상태로 앉는다. 2. 세운 무릎을 펴내며 발을 하늘을 향해 뻗어내고 이때 발끝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진행하며 10초간 유지한다. 3.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낸다. 4. 팔꿈치를 굽혀 팔이 W 모양이 되도록 하고 이때 날개뼈가 서로 붙는 느낌이 들도록 진행하며 서서히 팔을 바깥쪽으로 풀어낸다.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을 키워내고 하체 부종을 빼주며 안쪽으로 말린 어깨를 펴내 어깨의 피로감을 풀어준다. 골반 스트레칭. 1. 한쪽 다리는 안쪽으로 접고 한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편 상태로 양쪽 무릎이 양옆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든 후 양손을 정면 바닥에 내려놓는다. 2. 허리를 세워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고 한쪽 엉덩이가 뜨지 않을 만큼만 내려가 10초간 유지한다. 3. 그 후 상체를 세워 발바닥 붙여 앉는다. 4. 양쪽 무릎의 높이를 맞춰가면 상체를 아래로 내려 10초간 유지한다. 두 동작을 연결해 진행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골반을 이완하고 틀어진 골반을 정돈함으로 골반 통증으로 인한 요통을 치유한다. 허리 스트레칭. 1. 엎드린 상태로 발을 골반 넓이로 열어주고 양쪽 팔꿈치는 가슴 앞에 내려두고 손목과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2. 가슴을 확장하고 하며 시선을 멀리한다. 이를 10초간 유지한다. 3. 다시 하늘을 보고 자리에 누운 후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로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만큼 좌우로 몸을 굴려내며 5회씩 반복한다. 4. 무릎을 감싸 안고 그대로 10초간 머무른다. 허리 근력 강화와 이완을 함께 진행함으로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동작을 진행한다. 허리 신전으로 기립근과 허리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허리 근력을 강화하고 이완한다. 2024 정선꿈나무 사생 글짓기 대회 정선군 수상, 미래인재상 수상작. 아름다운 우리 고장 정선, 삶을 담은 이야기. 즐겁게 정선 레일바이크. 맛있는 감자. 고한초등학교 5학년 모란반 이하람.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시고 감자를 사가시고 오셨어. 그 감자 제일 맛있는 감자. 아버지가 광산에서 얼굴이 검해질 때까지 일하고서 집에 들어오실 때 한 손에 감자를 들고 오셨지. 나는 그때가 정말 좋았어. 내가 커보고 나니 그 감자가 그리워졌어. 어느새 감자가 맛이 없어졌네. 나의 고향, 정선. 문곡중학교 2학년 1반 안서현. 내 나이 15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선군 남면 이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 살아 높은 건물들이 익숙한 사람들과 달리 높은 산들이 익숙한 일명 시골 소녀.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항상 나에게 묻는다. 시골에서 사는 거 안 불편해? 너도 도시로 이사와. 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한다. 난 여기 정선이 좋아. 너네들은 정선이 왜 좋은지 평생 모를걸.
이라고 말한다.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도시를 동경해왔다. 경기도 하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댁에 가면 온 사방에 보이는 높은 건물, 밤새 꺼지지 않는 환한 불빛들 때문에 넋을 놓고 구경하기도 했지만 잠들기 전 들리는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 문득 정선에서 들었던 풀벌레 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도시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면 시골에 이런 거 없지? 라며 장난삼아 나와 부모님을 놀리기도 하셨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다. 철이 없었던 난 정선에 산다는 이유로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 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면 한동안은 도시로 이사 가고 싶다며 부모님께 떼를 썼다. 작은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둘씩 도시로 이사 가는 친구들을 보며 도시를 동경하는 내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난 내가 사는 이곳,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시골일 뿐 정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산소처럼 정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 정선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주말에 산책하러 나가면 동네 어른들을 많이 본다. 매번 인사를 하면 나에게 인사성이 밝다며 배추와 무, 감자, 옥수수 등을 선물로 주셔서 가볍게 나온 내 손에는 꼭 하나씩 무언가가 들려 있었던 따뜻한 기억이 난다. 또 우리 외할머니와 손잡고 간 정선 5일장엔 군침이 돌게 하는 음식 냄새와 화목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난 전교생 40명 남짓인 작은 학교에 다녔다. 학생들이 적어 내 친구들은 6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심지어는 졸업 후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도 있어 현재까지도 몇 년 동안 우정을 쌓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푸른 산들을 보며 얘기도 나누고 정말 가족 같은 친구들 덕분에 어느새 정선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리고 정선에서 오래 사신 우리 외할머니는 정선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알게 해주셨다. 할머니는 춘천에서 태어나 아버지 일 때문에 처음 정선에서 오셔서 가정도 꾸리며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고 계신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정선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계속 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 난 이 정선이 최고로 좋다. 맑은 공기,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가족 같고 도시 부러울 거 하나 없어. 서연이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라며 어릴 적 난 이 시골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며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이제 커서 보니 알 것만 같다. 길을 가다 마을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꼭 넌 정말 밝고 활기가 넘친다. 라고 말씀하신다. 난 내가 이렇게 바르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이 정선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그런 정선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 덕에 앞으로도 더 밝고 몸도 마음도 바르게 자라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처럼 인심이 가득한 정겨운 사람이 되고 싶다. 정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반짝이는 눈빛과 온 사방에 있는 드넓은 산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형형색들의 옷으로 갈아입어 달라지는 그 아름다움, 옆에 맑은 물이 흐르는 지장천,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 같은 마을 사람들, 정선에 살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귀한 보석이다. 밤하늘의 별같이 작지만 밝게 빛나는 내 고향 정선, 국민고향 정선이 잊히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반상회. (2024) 가을철 산불 없는 정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불 방지 상황실 운영. 정선군 산불 상황실 033-560-2423에서 5 또는 2157. 정선 군유림관리소 산불 상황실 033-562-4248. 기타 읍, 면 행정복지센터 산불 상황실 및 소방관서나 경찰관서 등. 산불 예방 계도 및 감시체제 구축. 산불 예방 공중계도, 임차일기 일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 11대. 산불 감시원 배치, 326명 유급감시원 95 민간단체 46 마을이장 185명 등. 산불 초동 진화 대책. 진화대 배치, 152명 정선군청 87명. 정선 국유림관리소 65명. 산불 진화차 배치, 12대 군청 및 읍면별 전진 배치.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산림방화죄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깨끗하고 안전한 정선군 만들기. 정선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정선군에서는 가을철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합니다. 산림과 인접하여 산불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을 수거, 예취, 파쇄 등을 통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농, 산림 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쇄 신청하시면 파쇄 지원 인력이 직접 찾아갑니다. 과수농가에서는 과수원과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쌓아두기. 다른 쓰레기 폐비닐, 노끈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한 영농부산물을 한쪽 방향으로 잘 쌓아두기. 신청 및 접수, 토지 소재지 읍, 면산업개발팀. 잠깐! 혹시 투명 페트병 페트 PET 체크하셨나요? 1. 별도 분리 배출이 필요한 투명 페트병은 옳은 예시, 생수병, 음료수병. 틀린 예시, 양념통,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2. 올바른 별도 분리 배출 방법은 Step 1. 비우고 Step 2. 라벨 떼고 Step 3. 압축 후 Step 4. 전용 수거함의 배출. 3.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재탄생, 또한 옷 운동화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2022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본격 시행되어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폐의약품은 이렇게 배출하세요. 폐의약품은 생활계유 해폐기물로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별도의 관리 및 수거가 필요. 가정 내 폐의약품을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우체통에 배출. 폐의약품 우체통 회수. 가정 내 폐의약품을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액체류의 약물약, 안약, 연고 등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우체통에 투함 시 다른 우편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선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33-969-2336. 정보마당. 고향사 기부제. 2024년 9월 1일에서 2024년 10월 13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32호 10월 고향기부제 기탁기간 정정. 2024년 8월 16일에서 2024년 9월 13일. 수정. 2024년 8월 16일에서 2024년 8월 31일. 정선장학회. 후원자 목록단위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기독교대한 감리회선 광교회 10만.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 정선군청 조대현 3만. 유창호 A시스템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 제1환경 전재현 3만.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 정선신협신다정 3만. 임계농협 오성훈 3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은 5만.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하 5만. 봉양사리 천이종 3만. 정선읍 박영훈 3만. 새사모회 고용길 3만. 정선농협 김도일 5만. 정선감리교회 10만. 대림농약자재센터 10만. 사과마루 신은학 5만. 홍샘 수학 5만.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이산사야 10만. 이봉우 신협 5만.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 깔끔한 우리집 사업단 5만 5천.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 상유재고택 10만. 정선돌봄 직원 요양보호 20만.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 정선에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 노무법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 강원도청 이상현 10만. 도원의 100만. 불새 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 김은주 15만. 정선읍 합대성 측량 이승호 5만. 주기산전력 유은옥 10만. 주식회사 삼원기술 150만. 지호 ENC 주식회사 300만. 동명기술공단 550만.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사북 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 삼겹전화 정연학 10만, 백지연 12,000,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호 5만,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푸른 나무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기독 교대한 감리회선 광교회 10만,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 열양농협 전연아 5만, 정간의 숲대표 정병걸 100만, 2024년 9월 14일에서 2024년 10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2024 국민고향 정선 청년학교 나비 캠퍼스 졸업식 성과공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14시에서 17시 장소 정선군 가족센터 2층 대강당 문의 사업지원팀 033-592-3030 다양한 성과 공유 콘텐츠, 전시, 체험 굿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정선군 주관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선군과 함께 관내, 청, 장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취, 창업, 다양한 활동 제시와 지원을 위해 청년학교 나비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지역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청, 장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생활법률 Q&A Q. A는 B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으나 B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서 독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사망하게 됐고 B의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채무자인 B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경매로 넘겨 판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이 난 후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 신청을 각하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를 집행 채무자로 하여 강제 경매가 진행되어 사망자에게 개시 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로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 개시 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년 12월 16일 자 91마 239 결정 1997년 6월 10일 자 97마 814 결정 대법원 2002년 11월 13일 선고 2002 다 4만 1600이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바로 위 땅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 집행문을 판결받은 법원에서 부여받은 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B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상속 등기를 한 후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못 받은 판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상담은 국번 없이 132 특별기획전 화암동행 2024년 11월 1일 금요일에서 11월 30일 토요일 주최주관 그린바위예술발전소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 감사의 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시 찾고 싶은 정선, 국민고향 정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9회 정선아리랑제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정선아리랑의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정서가 가득 담긴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더해져 뜻깊은 순간들이 만들어졌고 행사장 곳곳에 국민 여러분의 손길이 깃들어 있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은 제50회 정선아리랑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50주년의 순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고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음 축제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 제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보건소 찾아가는 부인과 산부인과 운영 부인과 장소 정선군 보건소 일시 11월 14일 28일 시간 9시 30분에서 15시 진료 갱년기 질염 초음파 호르몬 검사 방광염 등 보건소 방문 전 진료 여부 확인 필요 산부인과 정선군 보건소 11월 27일 고환사북지소 11월 13일 임산부 주수별 산전 진료 정선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치매안심센터 원격진료 운영 안내 대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진료 일시 첫째 주 목요일 14시 20분에서 16시 20분 정선읍 둘째 주 목요일 14시 00분에서 16시 00분 고한읍 장소 정선읍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진료실 고한읍 고한사북지소 진료실 신청 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MMSE 점수 처방 전 CT나 MRI 결과지 내소 전 전화문의 요망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033-560-2858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신청 대상 생후 6개월, 6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10명 선착순 등록 운영기간 11월 5일 화요일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운영장소 정선군 보건소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1층 프로그램실 운영 내용 유아한 의학건강교실, 육아교실,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문의 및 신청 033-560-2060 정선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2024에서 2025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 접종 백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 대상 인플루엔자 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65세 이상 어르신 64세 이하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접종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의원 보건지소의 경우 방문 전 전화주세요. 정선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또는 2116 요실금 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2024년 12월 말까지 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요실금 진단자 지원 금액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범위 요실금 관련 2024년에 발생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 방법 정선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신청서 의료비 일부 서식일 1-1 대리 신청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서식일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일부 서식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일부 4.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일부 5.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 신청인 사전조사표 서식 7.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정선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3-560-2073 보건소 이야기 정선군 보건소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11월 3일 중앙약국 11월 10일 명진약국 11월 17일 최약국 11월 24일 정다운약국 휴일 지킴이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실항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임계면, 임계중양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국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4년 11월 333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